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대망의 1위입니다. 이거 진짜 배경음악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제스처라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수 총 11회를 받았고요. 두 작품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은미 작가의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소설집, 그리고 윤성희 작가의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소설집, 이렇게 대망의 1위에 축하드립니다. 네, 이 1위 좀 어떻게들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리스트 보고 좀 어떠셨습니까? 예상을 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어떤 점에서? 일단 저희도 굉장히 전통과 그 유서 깊은 한국일보 문학상을 그럼요. 54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성취를 보여준 작품에 시상한다였는데, 이제 그 예심과 본심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늘 압도적으로, 물론 올 한 해 정말 좋은 한국문학 작품이 많았지만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 평론가 분들과 이제 심사했던 분들이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과, 그리고 소설을 앓게 된다. 그래서 그 독서로서의 어떤 소설이 아니라 어떤 체험으로서의 소설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 소설을 굉장히 정념이 가득한데, 그 정념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소설을 보면 된다. 정념을 정확하게 문학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작품이 이 소설이다라는 그 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저도 이제 이 작품의 책에 실린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또 봤었던 것, 따라 읽기도 했었지만 그 볼륨도 굉장히 이제 두껍고요. 그래서 이 다른 책들과 이렇게 모아놨는데 책이 혼자 이렇게 튀어 있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만큼 작가님이 이 안에 정말 많은 걸 쏟아 부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게 책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책을 따라 읽다 보면 그 기분이 이렇게 전해져 와서 정말 문학을 앓게 된다, 소설을 통해서 앓게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1위 작품들 보면서 그래, 이게 소설가들이 뽑은 작품이지 라는 납득이 되는 작품들이었는데, 사실 이 두 작품이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정유정 작가의 작품이나 김초엽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면 특히나 판매 부수는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꼭 대중적으로 많이 읽혀야만 그것이 좋은 작품이다, 뭐 이런 어떤 편견을 깨부수는, 사실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작품 중에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눈 밝은 어떤 소설가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읽혀야만 반드시 그것이 문학적인 의의를 가진다던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번 그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 좋은 책은 결국 발견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국일보 문학상, 그리고 유서 깊은 문학상, 그리고 오늘의 작가상과 함께 저희 소설가 50인 행사도 같은 의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들게 됩니다. 상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PD님이 예. 저희는 2천만 원 상금이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엑스로 경쟁을 하는 2천만 원. 네. 오늘의 작가상은 2천만 원. 2천만 원. 저희가 오늘 1위를 하신 작가님들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은미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진짜 축하드려요. 엄마를 산포기. 네. 한국일보 문학상으로 네. 또 눈으로 만든 사람 수상을 하셨고,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로 1위를 차지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기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2천만 원 상금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 소식을 얼마 전에 이제 보도 나가서 아직 그 상의 여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소설가 50인이 뽑아주신 소식을 오늘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좀 2배로 큰 선물을 받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결국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 질문인데 예. 그 작가님께서 이번이 3번째 소설집을 내신 거잖아요. 사실 한 작가에게 있어서 3번째 소설집을 낸다고 하는 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소설집을 낼 때야 나의 경험이라든가 또 내가 그간 쌓아왔던 뭔가를 계속 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쓴다면 3번째 소설집은 제가 뭐 다른 작가님들께도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가님께도 이번 소설집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소설집을 내고 나서는 작가들이 여러 좀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 고민을 깊게 발전시킬 것인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또 확장해 나가고 또 새로운 쪽으로 계속 써나갈 것인지 그런 기로에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조금 더 변화에 대한 고민보다는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소설집을 쓰면서 조금 이렇게 다져놨던 것 위해서 좀 더 마음껏 그 세계를 좀 마음껏 더 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 소설 행사 작년과 재작년에는 모두 황정원 작가님이 1위 하셨었거든요. 근데 올해 작가님 책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황정원 작가님이 추천사를 굉장히 극찬이라고 할까요? 인상 깊게 써주셔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작가의 말에도 그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추천사 보고 어떤 기분 드셨었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그 출간 이제 초기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말로 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소설들을 쓸 때 어떤 꼭 글을 쓰는 사람이 화자로 나오지 않더라도 쓰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여기 있는 소설들을 많이 쓰고 쓰는 동안 쓰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황정은 작가님을 비롯해서 제가 이 글들을 쓰는 동안 읽었던 다른 작가들의 많은 글, 목소리 이런 것들과 해서 되게 뜨겁게 좀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서를 받았을 때 일단 감사했지만 그 이전에 좀 마음이 많이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소설가 50인 같은 경우는 정말 동료 작가들이 작가님의 작품이 정말 좋았다라고 또 평을 해줬기 때문에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동료 작가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남기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동료 작가들이 이 올해 나온 소설들을 돌아보면서 제 소설을 한 번 더 생각해줬다는 게 너무 큰 의미거든요. 정말 큰 의미고 제가 어제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카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동료 작가분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쓰는 삶을 응원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는 쓰는 삶이라는 그 구절이 너무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료 작가분 50인 분이 뽑아주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그 쓰는 삶이란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 같이 이제 뭔가를 쓰고 있고 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이런 큰 그런 선물을 되돌려서 나눠드리면서 좀 같이 쓰는 삶을 계속 같이 그렇게 쓰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제 눈으로 만든 사람 뭐 서점에 다시 또 그 제세로 나가게 되면 많은 독자들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작가님의 작품이 대중적으로도 더 많이 읽힐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자, 윤성희 작가의 이 소설집 날마다 만우절 역시 공동 1위에 올랐는데 이 작품집도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어느 밤이라고 하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할머니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하고 단편이라고 하는 형식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나? 이렇게 겉의 이야기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흘러가지만 계속 그 플래시백 해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거의 그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막 녹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단편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는구나. 저 좀 놀라기도 했는데 이 날마다 만우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킥보드 타는 할머니 단편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도 이제 문예지에 발표됐을 때 2019년 겨울인가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올해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소설이다라는 말을 그때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는 윤성희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랄까 과잉된 감정이 없죠. 근데 삶의 작은 디테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포착을 해서 그거를 그냥 묘사하고 되게 평이한 문장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굉장한 감동이 우러나오는 것은 뭐랄까 그 디테일의 천재랄까요? 그 윤성희 작가 단편 보면 그냥 문장 단위로 시간이랑 공간이 휙휙 넘어가는 그런 이동이 되게 신기했고 네. 그게 보통 습작생들이 하면 혼나거든요. 그렇게 쓰면 비약이라고. 네, 맞아요. 네. 거장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느 밤에서도 이렇게 넘어져서 있으면서 되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네. 그 과거의 시간이 흘러가는 한편 나를 깨우러 와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가고 그런 진짜 시간이 과거랑 현재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듯한 그런 감상이 신기했고 그리고 표제작도 재밌게 읽었는데 그 날마다 만우절에서 계속 이제 거짓말을 같이 나누잖아요. 근데 한 공간에 모여서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었어. 내가 너 좋아서 바카스 갖다 준 줄 알지만 사실은 너한테 준 게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이 밝혀지는데 그 와중에 막 먹는 거는 계속 같이 먹고 술 부족하면 옆집 가서 술을 털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술상은 이렇게 벌어지는 와중에 막 말들이 오가는데 그럴 때 이제 진짜는 이렇게 같이 있는 거고 말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감상이 있어서 이 윤성희 작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위로의 소설이라는 게 싫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이 위로가 됐어요. 위로를 싫어하는 사람이 쓴 위로라는 게 저는 윤성희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싶은데 노골적으로 너 정말 고생했어. 너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오다 주웠어. 이거 먹어 하는 되게 츤데레 같은 위로가 윤성희 작가만이 구사하는 위로의 경지가 아닌가 싶고 그런 게 그 인물의 되게 시큰둥한 성격이랄까요? 그런 것들 그 캐릭터가 좀 작가님의 어떤 그런 성격에서도 우러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인터뷰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윤성희 작가님이 막 대놓고 막 정이 많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되게 츤데레처럼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고 또 유머를 본인이 실제로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윤성희 작가 작품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그 유머 감각도 아마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유머 감각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에게 윤성희 작가의 이미지는 단편 소설 장인이에요. 단편 소설에 관한 윤성희 작가의 성취를 따라올 작가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선정된 윤성희 작가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작가님 먼저 축하 인사드립니다.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선정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감을 좀 여쭙고 싶어요. 예, 진짜 이거는 막 전혀 조금도 예상을 못 해본 상인데요. 예. 사실 제가 되게 운이 좋은 작가라 상을 되게 많이 받은 편에 속하잖아요. 네, 상금도 없는 이상이 예. 굉장히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요. 예, 굉장히 아니에요. 굉장히 기뻐요. 거의 그냥 제 마음속에 탑3에 들 만큼 굉장히 이제 날마다 만우절이 또 다른 문학상을 비롯하여 또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로 이제 띠지를 둘러서 또 제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독자들을 만날 텐데 그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작가님. 솔직히 말하면 제 소설이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 제 단편을 혹시 그래도 읽어야지 그렇게 마음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침대 맡에 두고 그냥 하루에 한 편씩 너무 막 두 편씩 이야기가 비슷비슷해서 너무 한꺼번에 읽으면 헷갈리게 그 이야기가 지금 셀프 디스를 자꾸 잠깐 네 하루에 한 편씩 천천히 읽어봐 주셨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책의 그 마지막 그 표지에 그 출판사에서 써준 문구가 있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단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제 소설을 읽고 꼭 제 소설은 아니어도 되지만 어떤 소설을 읽고 잠시라도 마음이 약간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 독자분들은 그 순간은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런 길에 제 소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진짜 작가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2021년 편 진행을 해봤는데요. 리스트를 보면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은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소설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가지오의식으로의 작품 한 편만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그랬고요. 또 여전히 여성 작가의 작품이 강세였다라는 것도 두드러지는 경향성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공동 6위에까지 올라있는 리스트들을 보면 가지오의식으로와 정지돈 작가를 제외하면 전부 여성 작가들이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중적 기호와 일치하는 이 작품들도 있었지만 또 그와 어긋나는 작품들도 꽤 많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소설가 50인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한 행복이나 달까지 가자, 또 지구 끝의 온실, 밝은 밤, 작별하지 않는다는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높았지만 1위를 차지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하면 대중적으로 많이 읽혔다라고 보기가 어렵지만 소설가들에게는 그 작품들이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정기현 편집자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출판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 민음사책이 한 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순위권 내에 또 문학동네에 좀 건재라고 할까? 이게 좀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기도 해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 장을 어떤 출판사들이 주로 지금 소설가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도 저는 엿볼 수 있었던 하나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을 되게 좋아해요. 한 해를 기념하고 맺고 이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를 항상 혼자 하곤 했는데 일터에서 만나 뵙는 여러 분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좀 좋았고 신기했고 그리고 연말이니만큼 집에서 책 많이들 읽어주시길. 네. 민음사 책도. 연말이니까 모임 나가지 말고 책을 읽으시라. 예. 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은 교보문고가 주관하는 비록 상금은 없지만 명예로운 상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독자로서도 뜻깊은 그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독자분들이 우리 소설을 뭘 볼까라고 했을 때 하나의 좀 이정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고생해 주신 세 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